2007년 3월 23일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 CNES가 지난 50년간 축적된 자국 내 1650건의 UFO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전 세계 웹에 강한 충격을 주고 있다. 프랑스 내의 UFO 조사 기구로 가장 유명한 단체는 지휘판이라는 단체로 한마디로 미확인 비행물체 조사단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단체는 1950년대 이후 프랑스 헌병대와 민간이 UFO 목격 보고들을 접해 조사에 나서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여러 번의 변천 과정을 겪어왔으며 1989년과 90년 벨기에 전역에서 목격된 웹펜 삼각형 UFO 웨이브 대소동 이후 당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나서서 UFO 출현 시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책을 마련한 보고서 세프라와 코메타 보고서 작성. 이후 주로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자료조사를 해오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프랑스 정부가 이처럼 UFO 출현 시 대응책을 보고서까지 만들고 나선 이유가 뭘까? UFO 현상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해서일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이 UFO 사건을 조사하는 이유도 다분히 회의적인 목적에서다. 회의주의의 나라 프랑스 다운 발상이다. 다시 말해 CNES나 지휘판이 UFO 사건을 조사한 이유도 만약 국민 중 누군가가 그것을 목격했다고 군과 경찰에 제보했을 때 도대체 왜 국가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세금을 낭비해가면서까지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다분히 회의적인 취지에서였다. 1961년 8월 어느 날 프랑스 중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소떼를 돌보던 두 소녀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4개의 검은 공 모양의 물체와 조우하게 되었다. 그것들은 마치 하늘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져 그들에게 날아왔는데 유황 냄새와 같은 악취를 풍겼다. 1972년 8월 11일 밤과 12일 사이에 약 50여 명의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교인들이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 있는 테제 수도원에서 토론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야외에서 그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던 동안 한 소녀가 직경 30cm 정도의 빛덩이를 목격하게 된다. 그 빛은 그들에게로 갑자기 다가오더니 강한 열기를 내뿜으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은 곧 프랑스 헌병대에 이를 신고했다. 프랑스 정부 UFO 파일은 바로 이런 세금 낭비를 염두에 둔 실제 사건 조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UFO 역사에서 가장 엽기적인 사건은 일명 발랑솔 사건일 것이다. 지휘판에도 보고된 발랑솔 사건은 1965년 7월 1일 프로방스 지방의 라벤더 농장의 한 농부에게서 일어난다. 이날 새벽 5시경 모리스 마르스라는 40대의 농부는 평소처럼 자신의 집 근처 텃밭의 라벤더 농장에서 풀을 메고 있었다. 약 30분쯤 뒤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강한 소음이 들렸다. 이윽고 마치 럭비공을 합해놓은 듯한 UFO가 착륙했다. 마치 거짓말처럼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착륙한 금속성 물체에는 6개의 착륙 랜딩 기어가 있었는데 더 엽기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마치 10대 꼬맹이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그 속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마르스는 그들이 라벤더를 훔치러 온 도둑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본 그는 깜짝 놀랐다. 그들은 신장이 1m가 약간 넘는 키에 몸에 꽉 끼는 그레이블루의 옷을 입은 채 머리털이 없는 큰 머리와 가는 팔과 다리, 커다란 눈을 가진 난생 처음 보는 생명체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을 멍하니 바라다보자 그중 한 명이 마치 볼펜 같은 것을 꺼내서 마르스를 향했고, 순간 이 농부는 온몸이 일시마비되었다. 라벤더 농장 이곳저곳을 들러본 그들은 15분 후 강한 쇳소리를 내며 날아가 버렸다. 마르스 자신도 그 뒤 마비 현상이 풀렸다. 마르스는 이를 헌병대에 신고했고 GIPA에는 조사에 나서게 된다. 마르스는 그들의 비행선은 그 어떠한 지지대도 없었지만 마치 병 속의 거품들처럼 광선띠를 따라 자유자재로 오르내렸어요라고 말했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라벤더 농장의 물리적인 착륙 패드 흔적이 명백히 남아있었기 때문이고, UFO가 착륙한 자리에 뚜렷한 원형의 자국이 오랜 기간 남아있었기 때문이며, 지휘판의 조사 결과 착륙 지점에서 방사능 수치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발랑솔 사건 현장에 남은 착륙 자국이 물리적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 물리적 증거일까? 착륙 패드 지점과 그 원형 주변으로는 라벤더들이 더 빨리 자랐고 방사능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현실은 이런데도 한국의 UFO 매니아들 중에는 UFO가
천둥과 번개 속에서 배터리를 충전한다는 암소. 염을 썰어먹는 소리에 대는 왕꼰대들이 너무도 많다. UFO가 중국산 리튬 배터리라도 쓴다는 말인가? 이게 말이야 방구야? 태양에 접근해 배터리를 충전한다는 둥. 이게 어느 왕꼰대들의 말이야 막걸리야? 프랑스의 회의주의적 사고방식은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하며 알 수 없는 것을 배제하고 명백한 것 분명히 밝혀진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데카르트적 사고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미국인들처럼 실용적 사고를 통해 UFO 정보를 어떻게 실용화할 것인가? 보다는 도대체 그 정보가 믿을만한 건가? 왜 우리가 지금 세금을 그런 데다 써야 하는 거지? 도대체 그 사건이 뭐길래? 에 가까운 UFO 조사를 보여주고 있다. 발랑솔 사건은 GEIPAN과 프랑스 정부가 주목했던 사건이었다. 누군가 지구를 방문한 목적이 라벤더 한 송이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아니 이 지구의 주인인 인간과 공식 접촉을 안 해. 하지만 그들이 붓다와 그의 제자인 아라한들과 같은 높은 의식의 소유자였다면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 주변엔 공개하거나 검증도 없이 나 때문에 UFO가 온다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 하지만 UFO가 인간 때문에 온다는 주장은 상당수 UFO 랜딩 사건을 보면 터무니없는 극단주의, 인본주의와 이기심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남이 찍은 영상과 사진에 그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터억하니 얹고 보겠다는 도둑놈. 놀부심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난해 개봉한 넷플릭스 인카운터로 잘 알려진 1994년 9월 아프리카 짐바브웨 루아 아리엘 초등학교 UFO 외계인 착륙 사건 당시 62명의 어린이들이 가슴과 뇌로 받은 UFO 착륙. 외계인의 메시지 중에는 왜 인간들은 이 행성과 땅을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파괴시키는지 모르겠다. 무자비한 환경 파괴 이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기술 발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 자멸로 가고 있는 문명을 위해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62명의 어린이들의 뇌와 가슴의 진동으로 연상작용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한국 UFO 분야엔 나 때문에 UFO 온다고 멘탈이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왕꼰대들이 너무도 많다. 탐욕과 욕망으로 찌든 인성을 스스로 보여준다. 일부는 유튜브에서 UFO와 외계인을 이용 시한부 종말론과 휴거론을 선동질 중이다. 10여 년 전 청주에선 이런 사기극으로 1억 원을 사기 편취해 법정에 선 사기꾼들도 있었다. 한국엔 70년대 계룡산처럼 자칭 하나님 구세주 외계인 파견대사 자칭 미륵부처 등등을 주장하는 왕꼰대들이 너무도 많다. UFO와 외계인을 악용한 사심 끝판왕이 아니고 무엇인가? 미국에서 UFO 추락 시 대응하는 특수부대에서 외계인 소통 담당 업무를 30년 이상 했던 인터스텔라 솔저 클리포드 스톤은 외계인과의 소통은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며 외계인은 함부로 인간들과 말을 트지 않는다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 주변의 무수한 자칭 UFO 메신저 접촉자 외계인과 텔레파시가 된다는 꼰대들을 믿되 검증하는 자세는 필수가 아닐까? UFO를 타고 온 외계인들이 지구에 오는 이유는 인간들 때문이 아니라 라벤더 농장에 핀 작은 야생화 한 포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들이 보기에 지구 앞에 달이나 다녀오는 과학기술을 가진 인간들의 지적인 능력도 뇌와 뇌 구조도 야생화 한 포기보다 관심거리나 매력거리가 못 될 수도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9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외계인과 친구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대남 오물 하얀 풍선도 UFO 군단이라고 우기고 외계 비행선이라고 우기는 왕꼰대들. 한국에서 북조선의 돼지 독재자처럼 UFO와 외계인 분야를 극도로 혐오하는 남한에서 진보자파 피켓을 들고 선 저 여의도의 왕꼰대들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9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UFO를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UFO 외계연구소